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와, 일본이 진짜 우리 집어삼키려고 했구나. 이거 되게 교묘한 조항이네. 정말 일본에게 유리한 거구나. 라는 걸 좀 확연하게 보여준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1조, 4조, 7조, 10조인데 이게 얼핏 보면 뭐 이렇게 조항 맺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후에 영향력을 고려를 해보니까 상당히 일본의 그런 침략적인 면모가 자세하게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조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항이에요.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조선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표현인데요. 자, 자주국. 말 그대로 스스로 주인인 국가라는 거야. 조선의 주인은 조선 아니니?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 자주적인 국가 이런 거 되게 좋은 표현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이제 우리 일본하고 조선이 맺으려면 조선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본이 넣어준 가장 첫 번째로 명시한 조항이거든요. 조선 입장에서 이거 되게 우리 인정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안에는 일본이 정말 이거 머리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일본은 지금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일본이 조선 주위에 자기를 제외한 나름의 경쟁자들을 계산을 한 거죠. 특히 이때 조선하면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항상 조선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좋게 말하면 도움, 나쁘게 말하면 간섭을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당시 중국이 이제 청나라라는 나라였는데 이 조선과 청나라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란 말이야. 즉 비록 실제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4대 관계라고 하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군신 관계로서 청나라가 조선의 약간 주인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조선을 먹다 보면은 청나라가 일본의 이러한 간섭, 침략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특히 청나라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제 아편전쟁으로 서양한테 뚫려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을 식민지로서 확보해 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청이 조선은 내 거야! 라고 간섭하면서 이제 라이벌전을 펼치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조선의 주인은 조선이다. 청나라 꺼져라. 라고 일본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차후에 이 중국의 그런 방해를 막기 위해서 넣었던 조항이라는 거고요. 교묘해요. 그 상황에서 제4조, 자, 항구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개항을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이제 조선하고 교류를 하면서 항구로 접근한 거야. 근데 이제 이 항구를 아무 데나 뚫는 게 아니라 여기 뚫어줘 하는데 일본이 찾아올 항구니까 일본이 결정하는 것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다른 시기의 모습들을 보면은 원래 이 항구라는 건 우리나라로 오는 항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일본아, 내 생각에 너는 이쪽 항구에 머물러라.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자기 입장을 강요를 해요. 포함외교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열었던 곳이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일단 세 개였거든요. 나중에 더 뚫리지만 일단 세 곳을 먼저 뚫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그냥 뚫은 건 아니라는 거지. 실은 이 부산, 원산, 인천의 위치를 보니까 요것 역시 굉장히 일본에게 유리한 곳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일본에게 유리하냐? 자, 여러분 중에 부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부산,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로서 일본과 매우 거리가 가까운 또 부산에서 굉장히 날씨가 맑을 때는 대마도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일본 영토와 가까운 지역이죠.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선에서 뭔가를 수입 수출해 갈 때 그 수송 거리가 짧으니까 그만큼 운송비가 절약되는 지역이거든. 즉 부산 경제적으로 앞으로 조선에 무언가를 가져갈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항구라는 거야. 그래서 열었던 항구 여기가 부산이고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 와중에서 또 하나 열었던 곳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 없죠?
인천국제공항 할 때 그 인천, 그치? 바로 서울 옆에 붙어 있는 서울과 연결돼서 가장 지금 수송항구로서 국제항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인천이잖아. 그 말 그대로 수도랑 가까운 곳이요. 당시 수도 한양과 가까운 지점으로서 어, 여차하면 이 인천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막 여러 나라들 한국 여러 곳을 올 때 인천항을 장악해야만 한양으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조선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일본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고루한 준비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인천입니다. 즉 앞으로 조선의 뭔가 내정 간섭 같은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었던 항구가 인천이고요. 그 마지막 항구가 원산인데 이 원산을 모르는 친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산이 어디냐?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 영화 많이 보셨죠? 이 국제시장 영화 초반부에 보면 이 북한에 있던 이제 주인공이 도망가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6.25 하게 되면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 근처가 원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 위치한 항구야. 그래서 대충 저는 지도 못 그리는데 대충 보면은 한 요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쯤에 우리나라 지도 참고하세요, 여러분. 나 지도 못 그리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요 북쪽 지역에 위치한 항구가 원산인데요. 아니, 원산은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도로 빨리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원산을 뚫었을까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일본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실은 조선을 먹으려고 보니까 자 1조에서 봤듯이 나중에 조선을 둘러싸고 경쟁을 할 국가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청나라예요. 워낙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돈독했으니까. 근데 일본이 가만 보니까 옛날 같으면 청나라만 견제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북쪽에 청 이외에 조선으로 접근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야. 바로 여기 연해주라는 지역을 장악하면서 슬금슬금 조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던 친구들. 누굽니까? 러시아죠. 기억납니까? 자, 러시아가 남쪽으로 슬금슬금 내려와요. 이 정책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남하 정책. 왜 러시아는 이렇게 남쪽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느냐?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기억나죠, 얘들아? 그래서 러시아가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이 러시아는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이러한 말장난 같은 걸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야, 일본 생각에. 그래서 여차하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대응을 해서라도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 거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슬금슬금 내려올 때 가장 먼저 군사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항구가 어딜까? 그게 일본이 생각했을 때는 원산이었던 거지. 그래서 군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앞으로 일본이 침략하기에 유리한 항구들만 뚫어놨다라는 거고요. 이걸 조선이 결정을 했으면 일본에게 유리한 이런 항구들로 못 뚫었을 텐데 몰라 부산까지는 모르겠다. 부산은 원래 워낙 전통적으로 교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인천이나 원산 같은데 함부로 안 뚫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일본이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정한 거야. 요것만 해도 일본에게 유리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7조, 10조. 자, 일본이 우리에게서 뭔가 특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7조.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이 가능해요. 이런 그대로 해안 측량권. 미안해. 글씨 갑자기 깨진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해안 측량권. 해안 적혀있죠, 여기. 설마 이거 못 적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해안 측량권. 그래서 조선의 해류가 어떤지, 해안선 모양이 어떤지, 암초는 어디에 머무는지, 온갖 지리적 정보를 알아내는데요. 자, 이걸 일본이 한 이유. 임진왜란의 교훈 때문이에요. 바로 명량해전 같은, 명량대첩 같은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조선이 일본의 침략의 의도를 깨우치고 일본에 이제 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막으려고 할 때, 자, 과거에도 무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를 갖췄음에도 결국에는 졌던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이순신이 명량대천 지리적인 전술을 이용해서 의병들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여러 가지 지형적 요인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일본을 굉장히 방해를 했었거든. 이 지리 정보는 군사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조선의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갈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배 방문할 때마다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바다 조사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안전이 최고지. 준 거야. 어이가 없죠. 자, 그러면서
상당히 또 위험한 고난을 떼주고 말았다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 10조, 이게 좀 낯선 건데, 이 낯설어가지고 이거 설명하려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원래 45분을 했으면 이 조약을 충분히 다 설명을 했겠으나 이 시간 관계상 이 10조부터는 내가 30분 절대 안 넘긴다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도가 조금 느리겠네. 요거 영상 듣는 친구들은. 얘들아 미리 교과서랑 좀 읽어 오시면서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푼 문제 푸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고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제발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안녕.